오늘은 이제 10장 두 번째 시간이 되겠죠. 이제 광흡수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트랜지션, 천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빛의 흡수, 업섭션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흡수와 전자양공의 생성률이라는 이렇게 타이틀로 이름을 지었는데요. 먼저 우리 한번 이런 걸 생각해 보죠. 이렇게 빛이 쫙 이렇게 지나간다. 이런 걸 이제 광선속 또는 광다발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결국 광자 하나하나가 갖는 에너지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랑 같은 거죠. 그래서 광자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흐름이다. 그래서 빛은 파동이자 입자니까 이런 입자들이 집단을 이뤄서 이동한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캐리어의 확산에서도 배웠었죠. 플럭스의 개념인 겁니다. 이런 것도. 그래서 이 플럭스라는 것은 단위 시간, 단위 면적당이라는 이제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런 광자들이 얼마나 잘 흘러가느냐. 그래서 이 광다벨의 색이라는 것은 이 광자의 개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광전 효과에서 이미 논의했죠. 빛이 세기가 세다는 것은 에너지가 높다는 게 아니라 광자의 개수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광자 하나가 갖는 에너지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그러한 광자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이동을 하고 바로 플럭스의 개념이고 그리고 그 세기는 이런 광자들의 개수하고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 광다발의 색이라는 것은 단위 면적, 단위 시간당 얼마나 많은 광자가 흘러 들어오는가, 즉 에너지를 갖고 있는 광자가 흘러 들어오는가, 즉 에너지가 흘러 들어오는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다발의 세기를 I new라 그러고요. new는 진동수죠. 그래서 단위는 줄, 이 에너지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줄 퍼 센티미터 제곱 세크. 그래서 줄 세크는 또 와트가 되죠. 그래서 와트 퍼 센티미터 제곱. 단위 면적당의 파워, 단위 면적, 단위 시간당의 에너지의 흐름. 뭐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광다발의 세기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이 광자 하나하나의 에너지가 증가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광다발의 개수가 쫙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즉 광자의 개수가 증가했고 여러분들 광자라는 것은 어떻게 생성이 되죠? 그냥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죠. 광자가 하나 나왔다는 얘기는 그 전에 전자와 양공이 하나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생성이 됐다는 거고 그 둘이 결합을 하면서 에너지로 나오는 것이 광자라 그랬죠. 그래서 광자의 개수가 증가했다는 것은 전자와 양공쌍이 증가했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전자와 양공의 생성률이 증가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 전자와 양공이 만들어져서 재결합했을 때 광자가 나온다 그랬는데 광자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환 효율을 1로 가정한 겁니다. 모든 전자와 양공이 결합하면 모두 광자로 변환한다 라고 했을 때 이런 관계식을 만족시킬 겁니다. 전자와 양공성의 증가는 광자의 개수의 증가.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금 요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반도체가 있습니다. 이 반도체의 흡수 개수는 알파. 그리고 외부에서 광다발의 색이 이렇게 입사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반도체는 이 광다발을 흡수하겠죠? 흡수 개수만큼 흡수할 겁니다. 그리고 요 미소고리 dx만큼 지나갔을 때 이 빛의 광다발의 세기는 감소하겠죠? 여기서 흡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I new의 x 플러스 dx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걸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광자 하나의 에너지는 h new죠. 그래서 에너지 h new를 갖는 광자 하나가 흡수되어서 한 개의 전자와 양공쌍을 생성한다고 하자.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즉 거꾸로 생각하는 게 더 타당하겠죠. 전자와 양공쌍이
그러니까 광자를 흡수해서 전자가 전도대로 요기되고 천이 돼서 전자와 양공쌍을 생성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입사 에너지당 광자 하나의 에너지죠. 에너지당 반도체 내에서 생성되는 광자의 개수는 우리 이 반도체는 이만큼을 흡수하겠죠. 이 초기 요 광다발의 세기 그 다음에 반도체가 갖고 있는 흡수 개수 그래서 알파 곱하기 I 뉴 요만큼 흡수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입사 에너지 광자 한 개의 에너지로 나눠주면 바로 생성되는 광자의 개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알파는 요 단위가 센티미터 마이너스 1승 그리고 생성되는 포톤의 개수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I 뉴라는 것은 이렇게 됐죠. 단위가 줄 퍼 세크 센티미터 제곱 그 다음에 요 H 뉴 이거는 에너지의 단위니까 줄 분의 1 그래서 이거 약분하고 없어지면 이렇게 나옵니다. 단위 최적 단위 시간당 포톤의 개수 이게 뭡니까? 결국 우리 앞에서 4장에서 배운 생성률이 되겠죠. 이 포톤의 개수라는 것은 전자와 양공쌍의 수가 되니까 결국 이 값은 생성률 G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성률 우리가 앞에서 배운 단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광자 하나의 에너지로 나눠주면 바로 전자와 양공이 얼마나 생성되어 있는가 그 개수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다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델타 영역에서 흡수되는 요 에너지 또는 뭐 광다발의 세기 흡수되는 그 광다발 뭐 이런 거가 되겠죠. 그거는 어떻게 쓸 수가 있습니까? 요 미소거리만큼 움직였을 때. 자, 그러면 요거는 미소거리 움직였을 때 dx 그 다음에 알파 I 뉴 x는 자, 촉이 여기에서 요 값을 빼야 되겠죠? 요만큼 움직였을 때 흡수되는 에너지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알파 I 뉴에 대해서 풀면 dx분의 이렇게가 되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부호 바꾸고 하면 마이너스가 붙겠죠? 이게 도함수죠? 그죠? 그래서 di 뉴 x dx가 되는 거고 우변은 이렇게 알파 마이너스 알파 I 뉴 x가 됩니다. 이게 어떤 방정식입니까? 1차 미분 방정식이죠? 너무 간단한 미분 방정식이죠? 이 미분 방정식의 해는 이런 형태를 갖습니다. I 뉴 제로라는 것은 바로 x 이퀄 0 초기 값이 되겠습니다. 초기 입사되는 이 광다발의 세기 그 세기가 흡수 개수의 그 다음에 거리의 익스포넨셜로 감소해 간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 x 이퀄 0 요 지점에서 최고의 세기를 갖고 있다가 거리 x가 진행될수록 이런 식으로 감소해 간다는 겁니다. 지수함수로. 그때 흡수 개수가 크면 빨리 감소하겠죠. 이렇게 이 기울기가 더 가파르게 감소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이 성립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문제를 풀기 전에 자, 흡수 개수가 이제 갖는 의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관계식에서 이 광다발의 세기는 초기 값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흡수 개수와 거리의 지수함수로 감소해 간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흡수 개수가 10의 4승 센티미터 마이너스 1승이다. 어떤 특정 파장에 대해서 그 파장의 흡수 개수는 이렇게 된다. 그러면 자, 여기다 한번 대입해 볼까요? 자, x가 1마이크로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익스포넨셜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되겠죠. 이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10의 4승 곱하기 x가 1마이크로니까 10의 마이너스 4승 그러니까 2의 마이너스 1승이 됩니다. 그래서 0.37 이렇게 되죠. 자, 이 얘기는 뭡니까? 초기 I 뉴 제로 이때가 최대의 그 빛의 광다발의 세기를 갖는 거죠. 이거에 37%가 된다. 즉 x가 1마이크로만큼 진행하면 빛의 세기는 초기 대비 37% 약 63%가 감소한다.
세기가 37%가 된다 그 얘기고, 자 2마이크로 진행이 되면 이번에는 2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 있으니까 0.14. 이때는 자 초기의 세기 대비 14% 수준이다. 3마이크로 진행이 되면 초기 대비 0.05% 수준이다. 이 얘기는 99.5%가 흡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초기에 이렇게 강한 광다발의 세기가 입사되면 이 반도체가 갖는 흡수 계수가 10의 4승이죠. 자, 거리 x로 진행할수록 빛은 점점 흡수됩니다. 흡수돼서 약 한 3마이크로 지점에 도달하면 이 빛의 세기는 이거에 대비해서 0.05% 수준이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됐냐? 이만큼 진행하는 동안에 다 여기 흡수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의미를 갖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아주 중요한 개념이니까 잘 이해를 하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파장이 750나노빗의 광다발 세기가 0.05W다. 300K에서 갈륨아센 반도체에 이러한 빛을 쪼이고 있다고 가정하자 생성률을 구하고 정상 상태에 도달했을 때 과잉 기리용 농도는 얼마나 될까? 흡수계수, 과잉 소수, 크리에솜 이렇게 됐다. 표면 반사는 무시한다. 표면 반사가 일어나면 일부 다 흡수는 안 되겠죠? 자, 다 100% 흡수한다고 가정한 겁니다. 자, 750나노빗이 갖는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E 이퀄 H뉴죠? 그래서 약 1.65 일렉트론 볼트. 1 일렉트론 볼트는 1.6 곱하기 19승주율이니까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 생성률을 어떻게 구했습니까? 알파 I 뉴 X를 H 뉴로 나눈다 그랬죠? 그러면 10의 4승. 그 다음에 요거는 0.05죠? 그 다음에 H뉴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계산하면 생성률이라는 것은 단위 시간, 단위 최적당 약 10의 21승계의 전자와 양공쌍이 생성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정상 상태에 도달했을 때 과잉 캐리어 농도. 자, 정상 상태에서는 재결합과 생성률이 동일하죠?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G 이퀄 R 이퀄 자, 타우로 나눠줬다 그랬죠? 델타 P를 타우로 나눈 겁니다. 과잉 캐리어 소수 캐리어의 수명 10-7승이니까 이렇게 되죠? 과잉 캐리어는 G 타우. 그래서 이렇게 돼서 10의 14성. 그래서 이러한 정도의 빛의 세기로 반도체의 빛을 쪼이고 있고, 그 다음에 흡수 계수가 이 정도면 그 안에서 반도체 안에서 생성되는 전자와 양공쌍은 10의 14승계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단위 최적당. 이 4장이랑 잘 연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해가 되죠? 자, 그럼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갈륨아센 반도체의 파장이 람다 이퀄 0.75 마이크로빗을 조사시켰다. 빛의 99%가 흡수되기 위한 갈륨아센 반도체의 두께를 구해보아라. 주어진 파장에서의 흡수계에서는 10의 4승으로 가정할 것. 자, 99%가 흡수된다는 얘기는 빛의 세기가 초기 대비 1%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앞에 그 수식에서 이런 겁니다. 이게 초기죠? 이게 초기 값이고요. 그거 대비해서 자 1%가 되는 반도체의 두께. 그러니까 이게 1% 0.01이 된다는 겁니다. 이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알파 x. 그러면 알파가 우리 10의 4승으로 주어졌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4.605 마이크로미터. 그래서 이러한 파장의 빛은 갈륨아센 반도체 표면부터 입사해서 쭉 진행하다가 4.65 마이크로 지점이 되면 빛이 99%가 흡수된다. 거의 없어진다. 반도체 내에 다 흡수됐다. 4.6 마이크로 정도 지나면 빛이 다 흡수된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흡수의 개념, 흡수계수하고 연동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자, 여기까지 되겠습니다.